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메인 매출 전표에 대한 입력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의 마지막에 당락 결정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그리고 점수를 최대한 올릴 수 있는 곳이 이곳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것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갑시다. 메인 매출 전표 유형. 자, 전표 입력하실 때 우리가 이제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그렇죠? 조교 입력은 생략. 그다음에 대체 조교는 조교팔. 얘는 재고 자산일 때 다른 때 소비했을 때. 이제 의제나 뭐 이런 거 나왔을 때는 얘가 반드시 조교 8번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처를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공급처명이죠, 여기는. 그 다음에 500번 때는 우리 제조나 공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500번 때 경비를 사용하시는 거고요. 800번 때는 우리 이제 줄였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본사, 영업부, 총업부, 총무부 이런데 그리고 우리 전자는 반드시 여라고 기록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날짜 적으시고 전체 입력으로 갔을 때 우리는 1일 날이면 1일 날 치시고 과세 유형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이게 틀리면 오답이니까. 공급가액세액 적으시고 수량 단가는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그러나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틀리면 오답입니다. 얘는 부가세 신고서에 자동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틀리시면 안 되는 거고요. 공급처명 틀리면 감점. 이 반드시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일 경우에 일반 역 표시하셔야 되고, 분계 선택은 1번 현금이냐, 2번 외상이냐, 3번 혼합이냐, 4번 카드냐,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자, 이거 선택하면 자동으로 생성되시는 거고, 현금과 외상은. 자, 그래서 여기 계정 과목 정확하게 등록되셔야 됩니다. 여기가 틀리면 당연히 오답이죠. 요거는 이제 각종 전표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원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매출 유형 코드가 먼저 시작되죠. 우리 과세 매출이라고 얘기하는 거. 판매했을 때 유형이 이 프로그램은 이제 10번 때, 20번 때가 매출 코드입니다. 그 유형을 잘 선택하셔야 돼요. 첫 번째. 요거는 이제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으면 11번 우리가 과세 유형으로 되시면 이게 종이든 전자든 똑같습니다. 12번은 수출입니다. 우리나라 무역 중심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세금계산서입니다. 종이건 전자건 일단 12번 넣습니다. 여기다가 그 다음에 13번 면세 매출은 계산서 발급, 전자건 종이건 팔았을 때 면세 물건을 건별은 자 적격증빙이 아닌 걸 얘기합니다. 세금계산서도 아니야, 신용카드도 아니야, 현금 영수증도 아니야. 그러면 건별이야. 얘는 우리가 얘기하는 영수증 매출이라든지 간이 영수증 매출 흔히 얘기하는 정기 영수증이 아니잖아. 그 다음에 신용카드도 아니고 현금 영수증도 아니에요. 그럼 이제 간주 공급이라든지 우리 이런 거 거래처에 공짜로 물건 줬을 때 그건 간주 공급이에요. 이런 거 이제 건별 처리합니다. 그래서 영수증 매출, 세금에서 발급 안 된 거 흔히 얘기하는 수출은 이제 두 개가 나옵니다. 이제 직접 수출한 직수출이라든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수출 방식이 있습니다. 뭐 외국인도 수출이라든지 뭐 이런 거 위탁 가공무역 수출이라든지 세금에서 발급 안 되는 것들 얘기합니다. 이런 건 이제 16번 수출입니다. 세금에서 발급이 안 된 거예요. 17번 카드 과세는 신용카드 매출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요걸 이제 17번이라고 할게요. 22번 현과는 현금 영수증 발행분이에요.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22번 자, 현금으로 팔았는데 면세 물건 영수증을 이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준 거예요. 면세 물건에 대해서 연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신고서에 가면 자, 얘가 이제 유형이 이제 이렇게 반영이 되시는 거예요. 정상적인 세금계산 발급은 1번 박스에
3번은 17번과 22번은 우리가 카드입니다. 이런 현금 영수증. 그다음에 정규 영수증은 이제 아까 이게 건별 14번이 이제 이런 것 영수증, 간이 영수증 매출이냐, 간주 공급이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영세율일 경우엔 세금계산서 발급이 됐느냐? 그러면 우리는 이쪽 12번 영세가 이쪽에 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됐어요. 그러면 16번 수출은 이쪽에 옵니다. 예정신고 때 누락분이에요. 확정신고 때 들어갔는데 내 예정 때 깜빡하고 매출신고를 안 했어요. 그럼 이제 예정신고 누락분에 여기다가 기록을 합니다. 대손세 가감은 거래처가 쫄딱 많이 씁니다. 그러면 대손세 가감. 우리가 얘기하는 회수를 했을 때는 경수. 마이너스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시하는 거. 파산. 뭐 이런 경우에. 합계는 자동. 자, 첫 번째 유형은 우리가 매출의 유형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분이에요. 자, 기본적인 매출입니다. 외상으로 매출하였거나, 뭐 현금으로 매출했거나, 뭐 혼합으로 뭐 어음도 받고 이런 게 혼합으로 치시는 거고요. 카드로 받으면 이제 외상 매출 처리하는 경우에 이제 4번. 그럼 4월 1일 날 우리는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셨을 경우에 4월 1일 날 발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유형부터 이제 해야죠. 세금계산서 발급이니까 일단 유형이 11번 과세 매출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수량 단가 나왔으니까 수량 단가 치시면 공급가격세액은 자동 생성입니다. 공급처명은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죠. 이제 뭐 조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두 글자 치셔가지고 그 회사가 뜨면 자, 여러분이 요거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죠. 전자냐 우리가 얘기하는 전자입력 1번 선택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외상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2번 외상 선택하시면 밑에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자, 자동 생성 붕괴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신고서에 반영을 하실 경우에는 1번인 우리 세금계산서 과세 부분에 1번 박스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과세 부분 11번 10만 원에 만 원 이런 식으로 들어오시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매출 유형은 이제 11번인데 세금에서 발급했는데 반품인 경우에 자 여기 이제 발급이에요 수치가 아니라 자 그랬을 경우에 우리 마이너스 세금계산 수정 세금계산을 알렸다 그러면 이제 11번 과세 매출로 공급가액에서 마이너스 수량 단가 나오면 수량에서 마이너스 치시고 단가에서 마이너스 치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버리니까 여기는 공급가액에서 마이너스 치시면 되고요. 자, 부가세 자동 생성 대신 공급처는 이제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전자냐 아니냐 전자의 여입니다. 1번 선택하시고 붕괴는 이제 2번 외상 선택하시면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로 뜨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자동 붕괴 생성되는 거라 마지막 수정 세금 계산서 붕괴 처리하는 걸 여러분이 직접 넣으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자, 그럼 이제 세금계산서 발급분이기 때문에 1번에서 이제 마이너스 차감돼서 나옵니다. 이 11만 원이 빠지는 거죠. 10만 원에 만 원이 이렇게 차감돼서 기록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이제 11번 과세유형에서 또 많이 나오는 게 자, 제품 매출에 대한 이제 신규 거래처가 나오면 이제 뭐 이거는 이제 플러스 키를 누르시면 이제 000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 회사 등록을 하시는 거고 품목이 두 개면 우리가 이제 상단에 F7번 복수거래 키가 있습니다. 요걸 이제 사용하시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갑을로 나왔으면 전자세금계 복수거래를 이용하라 그러면 복수거래키 이용하셔야 돼요. 시험에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들어갈 때 일단 유형을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11번 과세를 넣고요. 자, 우리가 이제 복수거래키 위에 이거를 선택하시게 되면 자, 요렇게 이제 창이 하나 뜨게 돼 있습니다. 갑상품, 을상품 이렇게 쭉 넣으면 자동으로 이제 갑상품 외에 전체 더해진 금액이 부가세하고 세액이 이렇게 나눠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자동으로 생성되시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복수거래키라는 게 이제 나중에 다 넣으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여입니다. 전자생계에서 발급이니까 1번 여라고 넣으셔야 되고, 분계는 이제 2번으로, 자, 외상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외상 매출금이니까, 이렇게 자동 생성되는 거고, 복수거래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유형은 11번 중에 유형자산 처분이 의외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리는 문제 중에 한 문제지요. 자, 그래서 건물이나 뭐 비품을 팔았다 그러면 이제 유형자산 대비는 나가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돈을 나중에 받은 미수금, 감가상각누계 없어지고 부가세는 자동 생성이니까 그럼 여기서 더 많이 받으면 처분이익, 적게 받으면 처분 손실 이렇게 표시하시는 거고 얘는 이제 뭐부터 구하냐면 이거부터 먼저 구하시면 이제 이 문제는 거의 틀릴 일이 없습니다. 자, 장부가액이라고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유익을 뺀 게 장부가액입니다. 그리고 돈 받은 거. 이제 부가가치세는 이제 부가세를 포함해서 기록을 하지만 여기 프로그램에서 이제 내가 처분이익 처분손실 구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얘기를 하셔야죠. 그래서 부가가치는 세금이잖아요. 세금은 내 돈이 아니니까 내 이익 손실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빼고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그래서 처분 금액이 더 많이 받게 되면 처분이익이고 적게 받게 되면 장부가액보다 처분 손실이 나오시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취득원가 100만 원이고 감가상각 무계획이 70, 여기 30만 원 빼면 이게 나오는 거죠. 장부가액. 처분 금액 부가세 별도니까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나는 70만 원을 받았어야 돼. 60만 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럼 내가 마이너스 된 거죠. 처분 손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아, 그럼 내 10만 원 마이너스 됐네? 적게 받았네? 이러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 그럼 이제 이걸 전표에 넣으실 때는 이제 이렇게 넣으시는 거예요. 과세 유형은 일단 세금 계산서 발급분이니까 11번 과세 유형을 넣으시는 거고 여기에는 이제 부가세 신고할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요 금액을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별도 60만 원, 6만 원 생성되시는 거고요. 여기에 전자니까 1번 여라고 표시해야 되는 이제 분계는 이제 혼합이라고 선택을 하시면 자, 여기에서 이제 틀리는 거죠. 자, 제품 매출 분명히 뜰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로 바꿔놓으셔야 됩니까? 이렇게. 계정 과목 바꿔! 자, 그래서 건물로 바꾸셔야 되고요. 그럼 여기는 뭘 적어야 된다? 반드시 취득원가. 얘는 장부에 들어가기 때문에 취득원가. 그러면 이제 요거 돈 받은 거, 감가상각누계 다음 번호입니다. 항상 203번이시고요. 돈 받을 때는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으로 보통 예금이 66만 원이 되시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10만 원이 뜨실 거예요. 그 마이너스가 우리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됩니다. 요게 나오시면 돼요. 요걸 먼저 계산하시면 그 나머지 금액이 10만 원이 나왔으면 여러분이 맞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되면 유형자산 처분. 여기에 정수로 표시되면 그게 처분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받으시고. 자, 요거 이제 몇 번만 해보시면 돼요. 요거는. 자, 그 다음은 이제 12번 영세입니다. 내국 신용장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분입니다. 자, 뭐 이거 제품 매출이 당연히 나오겠죠. 전자의 열하고 표시해야 되고 영세일 구분에 이걸 선택하려면 마이너스 1점이 되시겠죠. 이거를 이제 선택해 주셔야 되고요. 자, 수출하는 수출 구매에 의해서 이제 뭐 구매하기서 발급됐다 수출이 공급하시고 매출이 되겠죠. 영세일 전자생에서 발급을 했을 경우에 자, 날짜 이제 뭐 3일 치시고 유형 12번 영세죠. 왜? 세금 계산서 발급. 공고가액은 200만 원. 요게 이제 당연히 부가세가 없겠죠. 영세니까. 영예세율을 적용하는 거니까. 부가세가 나오면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 친 거예요. 과세 유형을. 그 다음에 전자죠. 전자에 여라고 표시해야 되고 1번. 자, 외상입니다. 외상으로 팔았어요. 그래서 외상의 선택을 이게 먼저 나올 거예요. 자, 영세일 구분에 3번 선택하시면 돼요. 내국신용장에 의한 매출이다. 반드시 3번 선택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외상 선택하시면 이렇게 외상 매출금과 제품 매출 이렇게 뜨시는 거고요. 요걸 이제 신고서에 반영을 하게 되면 자, 우리는 이제 신고서에 가면 이제 영세율 칸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 계산서 발급분이니까 이쪽에 보시죠. 12번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200만 원. 자,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한 세금 계산서 발급분은 이쪽에 들어오신다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출령에 또 나오는 게 16번 수출이죠. 세금 계산서 발급이 안 된 수출입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는 영세일 부분의 1번, 직접 수출 포함하는 수출로 1번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예금으로 100달러! 1,300원이고, 수신금은 생략입니다. 그럼 이제 안 적으시는 거고요, 여기에. 자, 이럴 때 세금계산 발급이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이럴 땐 유형이 날짜 치시고, 자, 16번 수출로, 우린 공급가액이, 자, 요게 되는 거죠. 13만 원. 이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자, 공급가액을 계산할 때는 선적일, 기적일의 기준환율이고, 또 배에 실었니? 비행기에 실었어? 그날 전체적인 평균 계산된, 통합된 나눈 금액, 이제 기준환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준환율은 이제 달러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재정환율은 이제 우리 달러가 이외에 통화 코드가 있으시잖아요. 뭐 위안화라든지 중국의 일본의 엔화 이런 건 이제 재정환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는 야 그거 다 실시간으로 우리 환율 변하는 걸 국가가 반영을 못 해요. 그잖아. 그러다 보니까 야 그날 이제 거래한 전체 평균 얼마야? 그 금액으로 이제 이걸 이제 환율 계산하는 게 있어요. 뭐 사이트에 가면 이거 다 나오는 거여서 그날 이제 그걸 이제 그 환율로 계산하겠다라는 거예요. 곱하기 기준환율. 그러면 이제 요 금액이 나오신 거예요. 자, 100달러 곱하기 1,300원. 거래처 이제 넣으시고 전자 아닙니다. 얘는 여기 가지도 않아요. 프로그램에는. 호나브. 왜 그러냐면 보통 예금에 입금하셨으니까. 그래서 영세일 구분은 우리가 얘기하는 1번 직접 수출 이게 먼저 나와요. 1번 먼저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분계 선택하시면 이제 보통 예금으로 여러분이 이제 직접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영세율의 얘는 신고서에는 기타라네. 기타라네. 13만 원. 이게 16번 수출이 들어오신다라는 거. 여기 들어오는 금액은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아니라는 거. 여기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 프로그램에서는. 요거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또 잘 나오는 게 이제 뭐냐 하면, 매출 유형 코드 중에 이제 면세 매출은 이제 가끔 한 번씩 나오지만, 여기 나오면 이제 하셔야 되는 거니까, 우리 상품을 팔았다. 예를 들어서, 외상으로 팔면 얘는 제품 매출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면 상품 매출로 전자로 발급이 됐으면 법인은 여라고 표시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홍삼 팔았어요. 상품 전자계산서 발급하면 이제 날짜 치시고 우리 이제 유형을 우리 이제 면세라고 면세 매출 13번을 넣으시고 공급가액에 50만 원 치시고 당연히 부가세 없죠. 이거는 면세니까. 자, 공급처명 넣으시고 전자에 일단 이제 여라고 표시합니다. 분계는 보통 예금에 예입하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3번 혼합으로 선택하셔가지고 여기서 바꿔야 돼요. 상품 매출. 제품 매출이 아니라 보통 예금 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매출 유형 코드 중에 건별이 나와요. 자, 세금 계산 발급 안 된 현금 영수증이 아니고 우리가 이게 현금 매출이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심사임당료 받으신 거, 그다음에 간이 영수증 매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정규증빙 외 매출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래서 건별 처리하시는 거고, 이는 건별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 이제 거래처에 이제 공짜로 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품을 공짜로 주는 거예요. 제조회사니까. 그럼 저격 8번 타겟정이 됐죠. 이걸 다른 용도로 사용해 줬으니까 나갈 땐 원가 반출. 자, 부가세는 시가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시가에 곱하기 10%한 게 부가세 예수금입니다. 기업에 선물로 제공했으니까 공짜로 줬으니까 자, 대법은 야 접대비야. 이 접대비라는 게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기업 업무 추진비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고요. 자, 당사는 취득원가 70만 원짜리 시가 100만 원짜리 부가세 여기 계산하시면 선물로 줬습니다. 영업부 거래처니까 선물로 제공하셨어요. 간주 공급이에요.
얘는 건별 처리합니다. 14번. 선물 제공하신 거고, 여기에 건별 카드 연금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100만 원을 넣는 게 아니라 110만 원. 자, 부가세는 시가로 계산한다. 10% 더한 금액을 넣으셔야 됩니다. 110만 원 넣어야 100만 원에 10만 원 이렇게 분산해 줍니다. 자, 거래처 나오면 이제 넣으시면 돼요. 왜 거래처 없으니까. 분계 선택은 오답 3번. 자, 그리고 이제 밑에서 바꿔야 돼요. 요거는 이제 제품을 팔아서 돈이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제품을 준 거잖아요. 그래서 맥줄이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품이라고, 상품이라고 기록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적요 8번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거래처에 선물로 줬기 때문에 우리 공짜로 준 거니까 기업 업무 추진비. 이건 이제 반드시 원가 반출입니다. 원가 반출. 제품 취득원가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적요 8번 타계정의 대체로. 그리고 우린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회계 처리하셔야 돼요. 자, 그럼 신고서에 가면 얘는 여기 4번에 정규 영수증 외의 매출입니다. 얘는 그래서 100만 원에 10만 원. 건별이 이렇게 가십니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간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카드 가세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은 제품을 팔아서 카드 매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공고가액란에 반드시 해도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거래처 이게 카드사로 바꿔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유형이 여기 보니까 카드 가세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이니까. 그리고 외상 매출금을 처리하라고 했어요. 카드 매출은. 이거 왜 다른다 미수금 나오면 오답입니다. 복수 정답을 안 내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7번 카드 가세. 여기 있는 300에 30은 뭐예요? 부가가치에 포함된 금액. 그래서 330만 원 넣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카드 4번 선택하시면 이렇게 외상 매출금 나오시면 현대카드사 이렇게 넣은 거 여기 카드사 넣은 거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자, 신고서에 가면 얘는 3번 박스. 여기 3번 박스에 300만 원에 30만 원 이렇게 현금 영수증 매출이나 신용카드는 이쪽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 매출 유형의 이제 22번 현과입니다. 현과 현금 영수증 발급분에 대한 매출 준비 상품이나 제품 매출은 이제 이쪽에 오시는 거고요. 공급 가액란엔 반드시 부가세 포함된 금액. 자, 행복이한테 팔았어요. 제품을 부가세 포함된 금액 현금 영수증 발행이니까 우리는 이제 날짜 치시고 여기 현과 22번 여기에 반드시 어떻게 넣어라?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 770만 원을 넣습니다. 그러면 700만 원에 70만 원. 거래처명, 공급처명은 행복이로 얘는 현금으로 1번 치시면 이렇게 입금으로 나옵니다. 얘는 그러면 이제 얘가 여기 3번 박스에 가시죠. 3번 신고서에는 여기에 700만 원에 70만 원. 카드나 현금 영수증 매출은 이쪽에 3번 박스에 이렇게 반영이 된다라는 거. 그럼 이제 우리 신고서에 나왔을 때 이제 우리가 11번 과세 매출은 여기 생계사 발급분이고요. 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이쪽에 그다음에 정규 영수증 외에는 건별이 이쪽에 오신다 그랬죠? 간주 공급이나 영수증 매출. 자, 세금 계산서 발급분 영세율 전자세금에서 12번 이쪽에 오시는 거고요. 내구신용장 구매확인서의 발급. 요거는 이제 세금계산 발급 안 되는 수출, 직접 수출이나 이런 것들. 자, 예정신고 확정되는 예정신고 매출 누락분 이쪽에 적으시는 거고요. 대손세 가감은 여기 마이너스, 회수하면 정수로 표시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된다는 거.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